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정글 선생님입니다. 제가요 평소에 고3이나 재수생들 늙은 오빠, 언니, 누나를 가르치다가 이 영상은 우리 중학생,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위해 만든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근엄한 모습을 버리고 아주 경망스럽게, 잔망스럽게 오늘의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죠. 여러분, 정글쌤이에요. 정글쌤이에요. 아, 부끄러워. 저 지금 얼굴 빨개진 거 보이나요? 오늘 정글 선생님이 자, 우리 중1, 2, 3이 유정글 선생님의 수업 15분을 통해 수능, 고3 수능 30점 이상을 15분 만에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공개해 드립니다. 어떻게 15분 만에 고3 문제를 해결하느냐고요? 사기꾼 같죠? 사기 같은 국어가 지금부터 비밀스럽게 전개됩니다. 수능국어, 문학, 특히 시, 소설, 수필, 기록 등에 보면 모든 박스 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요. 문학뿐만이 아니라 독서라고 이야기하는 비문학, 화법과 작문도 그렇죠. 만일 선생님에게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이야기해 주세요. 국어를 잘하는 방법 단 한마디로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명심해 주세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셔야 해요. 국어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의 읽기라는 게 뭐냐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읽어야 할 다음 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물음이 무엇인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선택지가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를 알면 국어 끝! 15분 만에 끝! 그 끝을 일러드리죠. 선생님이 지난 20년 동안 중1부터 고3까지의 내신 국어 그리고 수능 국어의 선택지를 살펴보니 선택지 내용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국어의 문제는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내용에 대한 것, 하나는 형식에 대한 겁니다. 내용 문제이거나 형식 문제이거나 그렇죠. 특히 문학에서 형식 문제라는 것은 시에서의 표현상의 특징, 즉 운율, 이미지, 시상전개, 비유, 상징 등등이고요. 비문학은 논지전개 방식이라고 이야기되는 것, 구성 이런 것이죠. 소설의 경우는요, 시점, 구성 방식, 암시와 복선, 인물의 제시 방법 이 같은 것들이에요. 요건 개념 공부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실전 개념 국어 특강 전국 1인자가 누구더라? 유정글 선생님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와 표현 3장 16절 유정걸 가라사대 모든 글의 내용과 형식은 주제에 수렴되고 모든 문제의 정답은 주제로부터 확산된다. 이 말의 뜻은 글은 주제가 가장 중요해요. 글 속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의 단위들이 그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형식적 표현들이 오로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을 판단할 때 선택지가 주제에 얼마나 더 부합하느냐, 주제와 무관하면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요. 주제와 가까운 것이면 그것이 질문의 형식이 어떤 것이든지 문제 유형이 어떤 것인지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시나 소설은 주제를 드러내는 방법이 매우 단순하다는 사실. 시는 화자를 중심으로 나레이터입니다. 소설은 인물을 중심으로 있죠. 그래서 시는 화자의 처지, 정서, 태도, 소설은 인물의 심리, 성격, 태도, 인물 간의 관계를 따져보면 수능시, 수능소설, 고교시, 고교소설, 중등시, 중등소설 모두 끝! 중학생들은 성취도 평가 A, 고1, 2학생들은 내신 1등급, 고3은 수능 1등급입니다. 그러면 시의 화자와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찾느냐? 제가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문학책들에서 그렇게 구구절절 풀어놓은 문학 개념을 간단하게 끝을 낼게요. 알파벳만 기억해 주세요. S, N, W, T 요 4개로 끝냅니다. S는요 시츄에이션의 S입니다. 시적 상황이거든요. 화자 및 대상의 처지예요. 시감상의 출발은 화자가 대상이 어떤 처지에 놓였느냐 이것부터 출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처지에 놓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달라요. 동일한 시간에서 공간이 달라지면 우리 감정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동일한 공간에서 시간이 달라지면 감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시적 상황부터 출발을 해봅시다. S는 자 여러분 공식입니다. S는 1 플러스 시공이에요. 시적 상황은 1 더하기 시공. 여러분
감상의 출발점이자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시의 첫 번째 문장 또는 첫 번째 연을 전제로 화자가 어떤 시공간적 배경에 놓였는지를 살펴보시면 화자나 대상이 어떤 처지에 놓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시감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화제의 정서 및 태도이거든요. 모든 문제의 정답은 문제의 유형과 상관없이 정서와 태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정서와 태도를 판단하려면 우선 시적 상황을 전제로 화자의 어조를 파악해야 됩니다. 어조는 화제의 말투이고요. 화제의 말투는 우리가 평소에 음성 언어는 야, 야, 야! 똑같은 이름질의 야를 야, 야, 야.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다 다르잖아요. 음성 언어에서는 이렇게 억양이나 성량이나 음색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 시에서의 어조는 이건 비밀인데 시의 서술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의 이미지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제의 정서와 태도는 S 플러스 어조가 되겠습니다. 시가 어려운 이유가 시문학이 갖고 있는 함축성이라면서요. 비유적 의미, 상징적 의미 그딴 거 잊으세요. 여러분은 유정걸 선생님과 함께 문학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함축적 의미는 W는 S 플러스 N 플러스 인접어입니다. 이미 시적 상황이나 화제의 정서 및 태도를 판단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일러드렸고 인접어라는 건 출제자가 묻고 있는 밑줄 친 시어와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의 시어들과의 관계예요. 그것만 판단하면 끝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인접어와의 관계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거 이야기 방송을 통해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손가락이죠. 얘가 뭐죠? 손가락이에요. 자 대답하세요. 이게 뭐게요 여러분? 이게 뭐죠? 손가락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손가락인 줄 아세요? 얘가 손가락인 까닭은 얘가 손이기 때문이에요. 이 시어의 의미가 희망인 까닭은 이 시어가 놓여있는 행이나 연이 희망적이기 때문이라고요. 그게 인접어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손가락이에요. 이게 왜 손가락이죠? 다른 녀석들이 손가락이니까 얘가 손가락인 겁니다. 그러면 얘가 발이면 얘는 발가락, 얘들이 발가락이면 얘는 발가락인 거죠. 이것이 인접어와의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T는 S 플러스 N입니다. 주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시의 주제는 이미 단계적 절차에 따라 감상을 하게 된다면 끝! 우리 이어편에서 국어 공부는요. 이런 단계적 절차에 따라 학습할 수 있는 교재가 이미 만들어졌죠. 이건요. 극비상 우리만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 다 말씀드리진 않을 겁니다. 다음은 소설입니다. 소설 역시 모든 글의 내용과 형식이 주제에 수렴이 되고 모든 문제의 정답이 주제로부터 확산된다라는 그 기준을 적용하면 소설의 주제는 오로지 인물을 통해 전달이 됩니다. 캐릭터라고 하는 인물의 심리와 성격, 그 인물과 다른 인물과의 관계, 특히 주동인물과 주동인물을 반대하는 반동인물 간의 관계를 파악하면 소설 끝! 물론 인물의 그 캐릭터, 심리와 성격과 태도를 판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인물의 말과 행동을 봐야 하죠. 서술자가 그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보아야 해요. 그것 이외에 인물들의 이름도 성격을 드러냅니다. 김동인의 감자에서 복녀라는 주인공이 나오죠. 럭키걸이니까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해야 되죠. 그런데 그녀의 삶은 언해피해요. 그것은 작가가 인물의 이름과 그 인물의 삶을 반대로 둔 겁니다. 이런 걸 반어적 명명이라 그래요. 그것까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이처럼 작가는 이름을 통해서도 성격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김주영의 소설 스프링 아시나요? 스프링 봄봄이요 봄봄 스프링 봄봄이요. 봄봄의 여자 주인공 이름이요 포인트 순이에요. 점순이라고요. 이름을 듣는 순간 우리는 그녀가 매우 지적이고 도도하고 도시적일 것 같은 느낌이 1도 안 들죠. 점순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이 아이는 순박하고 토속적인 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작가는 이처럼 이름을 통해서 성격을 드러내고요. 그 인물의 생김새, 옷차림을 통해서도 드러내고요. 말투를 통해서도 드러내요. 여러분 조폭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회장님, 지금 경찰 공무원들이 저희 관할 구역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대방 조직폭력배인
독사파들이 수많은 폭력 도구를 들고 저희들에게 침범하고 있으니 안전을 위해 서서 도피해 주십시오. 조폭 같나요? 그래서 소설가는 말투나 어휘를 이렇게 바꾸죠. 형님, 아씨 독사파 새끼들이요, 연장 들고 쳐들고 있는데 짭새들 냄새 맡았어요. 퍼뜩 토끼야 될 것 같은데요. 형님 빨리 가입시다. 이래야 조폭입니다. 이처럼 소설은 인물이 가장 중요한데 그 인물의 이름, 생긴 거, 말투, 사용한 어휘, 그리고 서술자의 직접적인 설명,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따지면 인물 파악이 되게 되는, 그게 주제예요. 수능문학, 고등문학, 중학교의 시와 소설,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물음에 답하기 위해 읽어야 할 다음 글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국어 공부이다. 그런데 그 다음 글 답하기 위해서 물음과 답을 찾아봤더니 그 물음과 답의 형식들이 오로지 주제에 수렴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모든 문제의 정답을 주제부터 확산시키자. 그런데 그 주제가 시는 화자, 소설은 인물이더라는 겁니다. 15분 됐죠? 15분 만에 제가 문학 다 이야기한 거라니까요.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제공해 줄 전략시, 전략소설을 통해 중고등 내신 수능 국어를 완벽하게 붙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유정거리였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과 만나길 바랍니다. 안녕!